최고의 액션 영화를 논할 때 유난히 사랑받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첩보 스토리와 현실적이고 타격감 있는 액션 영화의 틀을 만든 제임스 본 시리즈, 그리고 스피디한 전개와 스타일리시하고 화끈한 액션으로 사랑받는 존윅 시리즈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존윅 시리즈는 시리즈의 4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듯하였지만 최근에 5편 제작을 공식 발표하며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흥미로운 세계관을 가진 이 시리즈는 다양한 스핀오프 작품으로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먼저 2023년 9월에는 존윅 세계관 속 뉴욕 컨티넨탈 호텔의 지배인 윈스턴의 과거를 다룬 프리퀄 드라마 더 컨티넨탈이 공개되어 다양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6일에는 존윅이 몸담았던 암살자 조직 루스카 로마를 배경으로 살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여성 킬러 이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발레리나가 개봉했습니다. 주인공의 이브 역은 배우 아나데 아라마스가 맡았는데요. 그녀는 나이브스 아웃과 007 노타임 투 다이에서 안정적인 연기와 매력을 선보이며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했고, 최근에는 톰 크루즈와의 열애설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발레리나는 존윅 3편과 4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컨티넨탈 지배인 역의 이엔 맥시앤과 이제는 유작이 되어버린 카론 역의 랜스 레딕, 그리고 존윅 본인까지 직접 등판하여 사실상 존윅 3.5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영화는 약 9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졌고 전세계 흥행 수익은 현재 약 1억 3,380만 달러로 손익분기점에는 다소 못 미친 상태이며 국내의 누적 관객 수는 약 2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발레리나를 감상하고 느낀 점들을 리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기반한 리뷰이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영화 관람 후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암살자를 키우는 컬트 조직으로부터 벗어나 평범하게 딸을 키우고 싶었던 하비에르는 조직을 배신하고 딸 이브를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결국 조직에게 발각되고 딸을 탈출시키려다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홀로 남겨진 이브는 컨티넨탈 호텔 지배인 윈스턴에게 발견되고 그의 추천으로 또 다른 암살 조직인 루스카 로마로 보내져 킬러이자 발레리나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브는 키키모라라는 칭호를 얻고 여성 킬러로 성장하게 되는데, 어느 날 임무 수행 중 아버지를 죽인 컬트 조직의 문양을 가진 남자를 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컬트 조직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수를 꿈꿨던 그녀는 컬트 조직을 쫓지 말라는 루스카 로마의 수장 디렉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윈스턴의 도움을 받아 프라하에 있는 컬트 조직원 다니엘 파인을 찾아냅니다. 이를 계기로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에 있는 조직의 본거지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조직을 소탕하던 이브는 결국 붙잡히게 되고 컬트의 수장은 그녀가 루스카 로마의 킬러이자 대화를 통해 그녀의 부모님이 컬트 조직의 출신임을 알게 되는데, 잠깐의 틈을 이용해 그녀가 탈출하자 루스카 로마의 디렉터에게 전화를 걸어 평화협정을 깨고 싶냐며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한 디렉터는 평화협정 유지를 위해 해결사 존윅을 보내게 되고, 이브는 존윅과 컬트 조직을 모두 상대하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발레리나는 존윅 유니버스의 영화인 만큼 액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액션 퀄리티는 기대 이상으로 뛰어났는데요. 존윅 시리즈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주변 사물을 활용한 타격감 있는 액션을 계승하면서도 여기에 폭탄이나 화염 방사기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액션 시퀀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여성 킬러가 주인공이란 점에서 다소 절제된 액션을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존윅 못지않는 격렬한 육탄전들이 펼쳐져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액션씬은 의뢰를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 이브를 향해 건너편의 암살자의 차량에 돌진하여 벌어지는 액션 장면이 기억에 남고, 무기와 정보를 구하기 위해 무기상에 들렸던 이브가 습격을 받아 주변에 있는 폭탄의 무기로 상대방을 처리하는 장면, 그리고 화염 방사기를 발사하며 적들을 몰살하는 장면은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존윅 시리즈의 영화라면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킬 카운트인데요. 발레리나에서는 이브가 무려 90킬을 기록하는데 이는 존윅 시리즈의 편당 킬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영화 전반에서 액션의 비중이 상당했으며 이것을 거의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해낸 아나데 아르마스의 열연이 훌륭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액션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 자극적인 연출이 과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경쟁하는 듯한 장면들이 이어지며 불필요한 잔혹성이 느껴졌는데요. 이러한 요소를 조금만 덜어내고 좀 더 스토리적인 완성도를 높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액션 영화, 특히 존윅 시리즈 같은 작품에서 스토리의 세세한 개연성보다는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분위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리나는 유독 스토리와 서사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단독 영화로 기획됐던 이 작품은 재촬영과 재편집을 거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면들의 완성도가 균일하지 못했고 서로 톤이 맞지 않는 장면들이 섞이면서 영화의 흐름의 몰입을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클럽 씬이나 다네일 파인이 등장했던 호텔 씬이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또한 스토리를 연결하는 부분도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영화가 존윅 3편과 4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이 시기의 존윅은 모든 킬러들에게 쫓기는 입장임에도 영화 속에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루스카 로마의 의뢰를 수행하고 행동하는 장면들이 이어져 존윅 세계관의 연속성과 개연성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화의 흥행성과 홍보를 위해 어쩔 수는 없었겠지만 차라리 존윅이 출연하지 않았거나 비중이 좀 더 적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존윅 시리즈의 팬들에게는 영화 속의 디테일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고 시리즈를 접하지 않았던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아 영화 속에 온전히 몰입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인물들의 서사와 행동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고 홀로 남겨진 이브가 아무리 죽음을 위장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대한 컬트 조직의 손을 벗어나 윈스턴에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또 존윅의 경우 영화 속에서 디렉터의 구체적인 지시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왜 이브를 살려주고 도왔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인물들의 행동을 납득할 수 있는 서사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보는 관계 입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의 이유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고 결국 여러 의문이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를 위한 액션이 아니라 액션을 위한 스토리로 흘러가는 느낌인데요. 즉,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액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액션 장면을 위해 억지로 스토리를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액션의 시각적 볼거리는 충분했지만 그것이 영화의 서사와는 잘 섞이지 않아 깊이 있는 몰입감을 제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스토리의 개연성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아 영화 자체만으로 이야기를 완결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스타일과 액션 면에서는 확실히 여자 존윅이라 불러도 될 만큼 확실히 시각적인 재미를 갖추고 있어 머리를 비우고 액션 영화에 집중하고 싶은 관객들에게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나올 존윅5를 기대한다는 말로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